자기가 만든 무기에 자기가 죽은 발명가들. 부재 천재들의 저주받은 발명. 오프닝.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만든 발명품으로 내 아내가 자살하고 내 친척이 학살당하고 내 조국에서 추방당한다면 이게 무슨 저주받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천재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꿀 무기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 무기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발명가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소설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일부 프리츠 하버 인류를 살리고 인류를 죽인 남자. 1868년 독일 브레슬라우. 한 유대인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프리츠 하버. 이 남자는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발명을 동시에 해낸 인물로 기록됩니다. 먼저 위대한 발명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19세기 말 인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농업 생산량이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심각하게 예측했습니다. 곧 수억 명이 굶어 죽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질소였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질소가 필요한데 땅속의 질소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기의 78%가 질소입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넘쳐나는데 식물은 이걸 바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프리츠 하버는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1909년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이른바 하버 보슈법입니다. 이 발명의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전 인류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약 3분의 1이 이 질소 비료에서 나옵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 약 40억 명이 인공 비료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공기에서 빵을 만든 남자. 그는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겐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독일 애국자였던 하버는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치기로 합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참호 속에서 양쪽 군대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버에게 임무가 떨어집니다. 저 참호 속의 적을 끌어내는 방법을 찾아라. 그는 찾아냈습니다. 독가스였습니다. 1915년 4월 22일 벨기에 이프르 전투. 하버가 직접 지휘한 독가스 공격으로 프랑스군 5,000명이 즉사하고 1만 5,000명이 중독됩니다. 그는 전쟁부 화학부장으로서 전 세계 최초의 화학무기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독일 정부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 클라라 임머바르. 그녀 역시 뛰어난 화학자였습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남편의 독가스 연구를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프르 전투 결과를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과학적 이상의 타락이다. 삶에 새로운 통찰을 주어야 할 학문을 오염시키는 야만의 상징이다. 하버가 러시아 전선으로 또다시 독가스 공격을 하러 출발하는 날 아침, 클라라는 남편의 권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들 헤르만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버는 아내의 죽음을 뒤로하고 그날로 동부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에 또다시 독가스를 살포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졌습니다. 하버는 전범으로 분류되어 스위스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노벨상은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독일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을 위해서. 그런데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합니다. 나치당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유대인은 모든 공직에서 추방한다.
하버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독일인보다 더 독일인이고 싶었으니까요. 조국에서 버림받은 그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때 독가스로 자국 병사들을 죽인 인물이 오자 영국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새로 설립되는 연구소에 초청을 받고 떠나다가 스위스 바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죽어서도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한 채.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아우슈비츠. 나치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한 독가스가 있습니다. 치클론 B. 이 물질은 프리츠 하버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망명을 떠나지 못한 하버의 가까운 친척들이 바로 그 치클론 B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가스로 자기 가족이 죽었습니다. 인류 절반을 먹여 살린 남자. 인류를 화학전의 공포로 몰아넣은 남자. 아내를 잃고 조국에 버림받고 자기 발명품에 가족을 잃은 남자. 프리츠 하버. 역사상 가장 모순된 인간. 이브 알프레드 노벨 죽음의 상인이라 불린 남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뉴스에서 이 이름을 듣습니다. 노벨상. 그런데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왜 그 상을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1866년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 그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산업 현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폭발물이 필요했습니다. 광산을 뚫고 산을 깎고 터널을 파려면. 그런데 기존 폭발물인 니트로글리세린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그냥 터집니다. 노벨의 친동생 에밀이 니트로글리세린 실험 도중 폭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장애인이 됩니다. 가족을 잃은 노벨은 더욱 안전한 폭발물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866년 드디어 성공합니다.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안정화시킨 이 폭발물은 폭발력은 강하되 함부로 터지지 않는 혁명적 발명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노벨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벨의 다이너마이트에는 또 다른 고객이 있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처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본격적으로 쓰인 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였습니다. 프로이센군이 프랑스군을 날려버리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노벨의 발명품은 산을 뚫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벨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었으니 이제 다들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사이좋게 지내겠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888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이 노벨의 형 루드비그가 죽었을 때 형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해보고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빠르게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자신의 부고 기사를 생전에 읽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은 자신이 발명한 인류를 위한 과학기술의 모순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 충격은 그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895년 노벨은 유언장을 씁니다. 자신의 전 재산 94%를 기부합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인류에 공헌한 사람을 기리는 상을 만들겠다. 노벨은 근본적으로 평화주의자였고 자신이 발명한 폭탄들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렇게 1901년 노벨상이 탄생합니다. 폭발물을 발명해 전쟁을 더 잔인하게 만든 남자가 평화를 위한 인류 최고의 상을 만든 겁니다. 역사 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3부 두 이야기가 남긴 질문. 자, 두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프리츠 하버. 인류 절반을 먹인 비료를 발명했지만 독가스의 아버지가 됐고
자기 기술로 자기 가족이 학살됐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평화로운 건설을 꿈꾸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전쟁을 더 참혹하게 만든 죽음의 상인이 됐고 죄책감으로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칼 한 자루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됩니다.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됩니다. 문제는 칼이 아닙니다. 누가 그 칼을 드느냐입니다. 하버는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노벨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명품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의도와 결과 사이에 놓인 이 비극. 이건 1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인류를 위한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명이 어떤 손에 들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밀리터리의 충격적인 뒷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